2024년 11월 15일 새벽 3시 47분. 저는 그날 세계가 충격에 빠지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모니터 20대가 동시에 붉은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전면 충돌 시뮬레이션, 외부 지원 없는 순수 1대1 대결이 시작된 겁니다. 중국군 병력 200만 대 한국군 16만, 함선 350척 대 50척, 미사일 1200기대. 턱없이 부족한 숫자, 선원을 가는 한국은 3일을 못 버팁니다. 그리스티토리 저는 단언했습니다. 33년 경력의 군사 분석가로서 말이죠.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공지능이 오류를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 하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예측을 수정했습니다. 중국 미사일 명중률 92%가 28%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본 적 없는 코드가 말이죠. K 디펜스 프로토콜. 그 순간 제 33년 경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쳤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쟁의 공식을 완전히 뒤집는 무언가였죠.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숫자보다 강한 게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리처드 호크입니다. 영국 출신 군사 분석가죠. 33년간 전쟁을 숫자로 계산해온 사람입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 연구소에서 수백 건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예측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죠. 각국 정부가 제 분석을 기다렸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심지어 중국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확신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대결, 결과는 뻔했습니다. 병력수 12배 차이, 함선수 7배 차이, 미사일 보유량 9배 차이.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호크 박사님, 옆자리 동료가 급하게 불렀습니다. 손에 든 태블릿이 떨리고 있었죠. 시뮬레이션 준비 완료됐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여유로웠습니다. 결과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연구소 중앙분석실.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떴습니다. 서해, 동해, 남해. 붉은 점들이 중국군의 위치를 표시했죠. 파란 점들이 한국군이었습니다. 숫자 차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박사님, 예측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분석팀장이 물었습니다. 10여 명의 연구원들이 저를 바라봤죠.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보십시오. 중국군 병력 200만입니다. 한국군은 16만. 해군 함선은 350척 대 50척. 공군력도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제 목소리가 연구실에 울렸습니다. 한국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최대 3일입니다. 항복선언은 10일 이내에 나올 겁니다.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결론이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12배 많은 병력 앞에서 어떤 나라가 버티겠습니까? 시뮬레이션 시작합니다. 기술팀원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양측의 전술을 실시간으로 계산했죠.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흘러갔습니다. 미사일 궤적, 함선 이동, 병력 배치. 중국군의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서해 상공으로 미사일 120기가 발사됐습니다. 목표는 한국 서부 해안. 예상 명중률 92%.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이제 3분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박사님, 분석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좀 이상합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죠. 한국의 방어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미사일 요격률이 70%? 뭡니까 이게?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스템 오류 아닙니까? 70% 요격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점검했습니다. 시스템은 정상입니다. 기술팀원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화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중국 미사일 120기 발사.
한국 방어망 가동. 요격 성공 84기. 실제 명중 36기. 명중률이 92%에서 30%로 떨어진 겁니다. 계산이 틀렸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죠. 인공지능 시뮬레이터가 이상하게 작동했습니다. 예측 수정. 또 수정. 계속 수정. 마치 혼란에 빠진 것처럼 말입니다. 왜 계속 수정합니까? 시스템이 미쳤습니까? 아닙니다, 박사님. 시스템은 정상입니다. 다만, 분석팀장이 멈칫했습니다. 한국군의 방어 패턴이 예측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인공지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중국군의 두 번째 공격, 세 번째 공격, 네 번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방어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33년 경력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패턴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화면 한쪽에 낯선 코드가 떴습니다. 녹색 글씨로 빛나고 있었죠. K 디펜스 프로토콜. 저게 뭡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매뉴얼에도 어떤 데이터베이스에도 없는 코드였습니다. 한국 측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것 같습니다. 한 연구원이 외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쳤다는 걸 말이죠. 병력수, 함선수, 미사일 수만 봤습니다. 숫자만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너머에 뭔가 있었습니다. 화면 중앙에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전술 예측 시스템, 실시간 대응 네트워크, 통합 방어 알고리즘, 그리고 마지막 줄, 대한민국 통합 방어 체계. 저는 그 단어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제 입술이 마르고 있었죠. 33년간 쌓아온 데이터가, 제 모든 경험이 그 순간 흔들렸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전쟁의 공식을 완전히 뒤집는 무언가였죠. 연구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리처드 호크가 당황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연구소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떠날 수가 없었죠. 화면 속 데이터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K 디펜스 프로토콜. 대체 그게 뭡니까? 새벽 5시, 저는 한국의 군사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공개된 자료는 많지 않았죠.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패트리어트, 천궁, 엘사드. 저는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사거리, 요격고도, 반응 속도. 모두 우수했죠. 하지만 중국의 물량 앞에선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다시 시뮬레이션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중국의 첫 번째 미사일 공격. 발사된 미사일 120기. 그중 요격된 미사일이 84기. 70% 방어 성공률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숫자였죠. 현존하는 어떤 방어 시스템도 이런 성공률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시스템 오류가 맞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이미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방어망 작동 방식, 레이더 네트워크, 지휘 체계, 그리고 인공지능 통합 시스템. 잠깐만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한국군의 방어 시스템이 단순히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측했습니다. 적의 발사 패턴을, 궤적을, 목표물을 초 단위로 계산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죠. 이건 방어가 아니라 선제 무력화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전쟁의 개념이 아니었죠. 공격을 막는 게 아니라 공격 자체를 예측해서 지워버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해상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중국 해군의 동해 진입 시뮬레이션. 구축함 12척, 잠수함 8척이 한국 해역으로 접근했죠.
레이더에 포착됐습니다. 당연히 포착돼야 합니다. 그런데 30분 뒤 그 신호들이 사라졌습니다. 뭡니까 이게?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중국 함대는 분명히 그 해역에 있었습니다. 레이더 신호도 위성 추적도 모두 정상이었죠. 그런데 한국 측 시스템에선 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위치와 다른 곳에 표시됐죠. 마치 유령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전자전입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전자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들이 중국 함대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그들의 레이더를 역이용해서 허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분석팀장이었죠. 그도 밤새 자료를 분석한 모양입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예술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보십시오, 박사님. 한국군은 숫자로 싸우지 않습니다. 연결로 싸웁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의 통합방어 네트워크. 육군, 해군, 공군, 사이버 사령부가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인공지능이 최적의 대응을 계산했죠. 한 부대가 공격받으면 전체 시스템이 즉시 반응합니다.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말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시스템이 아니었죠. 이건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개별 전투력이 아니라 전체의 연결성으로 싸우는 시스템. 그들은 숫자 대신 연결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다시 시뮬레이션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중국의 초기 승률 89%. 하지만 한국의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자 그 숫자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75%, 62%, 58%, 47%. 저는 화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시뮬레이션 시작 6시간 만에 승률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오차가 아니었죠.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33년 경력의 군사 분석가 손이 말입니다. 이건 현실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연구소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죠. 리처드 호크가 당황하는 모습을, 그의 확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때 화면 한쪽에 새로운 코드가 떴습니다. K 네트워크 디펜스 시스템. 작동률 98%. 예측 정확도 92%.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뭘 놓쳤는지 말이죠. 저는 병력 수를 셈했습니다. 함선 수를 셈했습니다. 미사일 수를 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지를. 누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겁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다들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죠. 이건 제 평생의 연구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일주일 동안 한국만 연구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식사도 거른 날이 많았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K 네트워크 디펜스 시스템. 그 실체를 파헤쳐야 했습니다. 한국군의 지휘 체계를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인 군대는 수직적 명령 구조를 가지고 있죠. 상부의 명령이 하부로 전달되고 하부는 그 명령을 실행합니다.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건 수직이 아니라 망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군의 지휘 체계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죠. 각 부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면서도 동시에 전체 시스템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전장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적의 움직임, 아군의 상태, 기상 조건, 지형 정보. 모든 변수를 초 단위로 계산해서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명령하는 게 아니라 제안합니까? 저는 데이터를 확대했습니다. 인공지능은 3가지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최선, 차선, 최후 방안.
그리고 현장 지휘관이 최종 결정을 내렸죠. 기계가 인간을 돕고 인간이 기계를 완성시킵니다. 분석팀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경외감이 묻어났죠. 이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건 기술과 인간의 융합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한국은 인공지능으로 인간을 대체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간을 강화시킨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렸습니다. 이번엔 중국군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정했죠. 동시 발사 250기. 한국의 방어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3초 전 한국의 조기경보 시스템이 포착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즉시 궤적을 계산했죠. 예상 낙하 지점, 요격 가능 시점, 최적 방어 자산 배치. 그리고 1초 만에 전군의 정보가 공유됐습니다. 명령보다 빠른 반응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각 부대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제안을 받은 현장 지휘관들이 동시에 판단을 내린 겁니다. 250기의 미사일 중 173기가 요격됐습니다. 69% 방어 성공률이죠. 이건 훈련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죠. 이건 단순히 시스템을 구축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쟁을 대하는 철학 자체를 바꾼 겁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군의 훈련 방식, 교육 체계, 심지어 군인들의 심리 상태까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그들은 싸우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함께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군의 훈련은 개인의 능력보다 팀워크를 강조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완벽히 이해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그 신뢰가 시스템이 됐습니다. 시뮬레이션상 중국군에게도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적의 방어 패턴을 예측할 수 없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옵니다. 분석팀원이 말했습니다. 화면엔 중국군 지휘부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시뮬레이션 됐죠. 그들은 한국군의 다음 움직임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한국군은 패턴이 없습니다. 아니, 패턴이 너무 많습니다. 인공지능이 매번 다른 옵션을 제시하고 현장 지휘관이 상황에 맞춰 선택했습니다. 같은 공격이 들어와도 매번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죠. 예측 불가능한 유연성이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이건 정신의 문제였습니다. 중국은 숫자로 압도하려 했습니다. 더 많은 병력,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미사일. 하지만 한국은 연결로 맞섰습니다. 더 빠른 정보 공유, 더 정확한 판단, 더 강한 신뢰. 다시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중국의 승률 47%에서 38%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방어 성공 확률은 10%에서 63%로 올랐죠. 이건 역전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연구소 안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숫자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결과를 말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잡은 손이 말이죠. 33년간 전쟁을 분석하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경외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분석가가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 나라의 의지를 목격했습니다. 화면 속 한국의 방어망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아름답게,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을 바꾼 건 무기가 아니라는 걸. 전쟁을 바꾼 건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저는 제 분석 보고서를 세계 군사학계에 공개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한국 방어 시스템의 혁명적 가능성. 3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였습니다. 제 33년 경력을 걸고 쓴 보고서였죠. 그리고 3일 뒤 저는 비난의 중심에 섰습니다. 리처드 호크가 편향됐다. 데이터 해석에 오류가 있다. 한국을 과대평가했다.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제 보고서를 비판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의 분석가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냈죠. 호크 박사, 당신은 감정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한 미국 전문가가 화상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조롱이 섞여 있었죠. 한국의 시스템은 과장됐습니다. 실전에선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제 안에서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틀린 걸까?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죠. 한국의 방어망, 예측 시스템, 통합 네트워크.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오류를. 한국의 인공지능 방어망에 일시적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죠. 0.3초.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방어망이 멈췄습니다. 역시.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엔 언제나 결함이 있죠. 제가 그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결국 나도 감정에 휩쓸렸던 겁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다만 모니터 화면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국제안보 포럼이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화상으로 연결된 회의실엔 30여 개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국 측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복제 수준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시스템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죠. 독창성이 없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다 멈췄죠. 뭐라 반박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호크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평생 확신에 차서 말하던 제가 그날은 주저했습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제 평판도 함께 끝난 것 같았죠. 동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33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 커피잔이 5개나 쌓여 있었죠.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걸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엔 결함이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 시스템은 불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컴퓨터가 알림음을 냈습니다. 새 이메일이었죠. 발신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암호화된 주소였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이메일은 짧았습니다. 첨부 파일 하나와 한 줄의 문장만 있었죠. 진짜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죠. 저는 첨부 파일을 내려받았습니다. 암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해독하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파일이 열렸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 국방부 로고가 보였습니다. 그 아래 제목이 있었죠. K 디펜스 실전 프로토콜 -극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공개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제게 의도적으로 보낸 겁니다. 왜 나한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기 전에 제 눈은 이미 화면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저는 밤새 그 파일을 읽었습니다. 아니, 읽었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 파일에 빨려 들어갔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K 디펜스 실전 프로토콜. 제가 본 시뮬레이션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진행했죠. 극비리의 말입니다. 파일 속엔 영상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죠. 한국의 어느 군사시설이었습니다. 날짜는 3개월 전이었습니다. 실전모의 타격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장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메라는 넓은 훈련장을 비췄죠. 하늘엔 모의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동시에 24기가. 한국의 방어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레이더가 포착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계산했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죠. 모든 게 1초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전탄 요격 성공. 100%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다시 재생했습니다. 3번, 4번, 5번. 계속 봤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데이터도 영상도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카메라가 통제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10여 명의 연구원들이 있었죠. 모니터를 보며 분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뭔가 다른 게 있었죠.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계산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연구실에서 혼자 말이죠. 오직 지켜야 한다는 신념만 있었습니다. 영상 속 한 연구원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스템이 재가동됐죠. 두 번째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미사일 48기였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100% 요격 성공.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걸어 다녔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만든 게 아니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기술의 혼을 불어넣었습니다.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곳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격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군사 전략이 아니었죠. 이건 철학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의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이 모였죠. 카메라가 제게 향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첫마디가 그랬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죠. 제 보고서는 정확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족했습니다. 한국의 방어 시스템은 제가 분석한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저는 증거를 봤습니다. 한국의 실제 방어 실험 결과를 말입니다. 100% 요격 성공률.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이었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일어섰죠. 그 증거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경력을 걸고 말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 체계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꾼 시스템입니다. 그날 저녁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방어 시스템 게임 체인저 될 것. 리처드 호크 한국 기술 재차 강조. K 디펜스 새로운 군사 표준 되나. 제 이메일엔 수백 통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비난도 있었고 지지도 있었죠. 저는 하나하나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다시 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의 얼굴을. 그들이 버튼을 누르는 손을. 그 눈빛을 말입니다. 나는 숫자에서 인간을 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제 얼굴을 비췄죠. 그들의 손끝이 버튼을 누를 때 그건 신념의 발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고. 진실을 말하겠다고. 세상이 뭐라 하든 저는 제가 본 것을 증언하겠다고 말입니다. 제 컴퓨터 화면 상단의 태그가 바뀌었습니다. 옵저버에서 위트니스로. 관찰자에서 목격자로. 저는 이제 더 이상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증언하는 사람이 됐죠. 그날은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연구소 회의실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죠. 한국 방어 시스템에 대한 추가 보고서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즉시 중앙통제실로 뛰어갔죠. 모니터엔 붉은 경고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방어망의 사이버 공격 감지.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공격 출처는 어딥니까?
확인 불가입니다. 익명 서버를 경유했습니다. 분석 팀원이 빠르게 대답했죠. 화면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흘렀습니다. 한국의 통합방어 네트워크에 누군가 침투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침투 성공률은 현재 45%, 50%, 62%.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죠. 설마. 세계 언론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속보가 터졌죠. 한국 방어망 해킹당해. K 디펜스 시스템 무력화 위기. 리처드 호크의 분석 틀렸나?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십 통의 문자가 쏟아졌죠. 동료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화면만 응시했죠. 침투율 87%. 분석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의 방어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시스템이 말입니다. 내가 틀렸습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죠. 33년 경력이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화면의 경고음이 더 커졌습니다. 붉은 불빛이 연구소를 가득 채웠죠.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봤습니다. 완전 침투까지 2분. 그때였습니다. 화면이 멈췄습니다. 정확히는 멈춘 게 아니었죠. 모든 경고 메시지가 일순간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뭡니까 이게? 저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엔 새로운 메시지가 떴죠. 시스템 복구 완료. 침입 흔적 제거 완료. 복구 시간이 12분. 분석팀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공격 로그를 확인하십시오. 저는 명령했습니다. 팀원들이 급히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로그가 없습니다. 없다니 무슨 말입니까? 방금 전까지 공격받았잖습니까? 그게 흔적이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마치 공격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작은 코드 하나를. 제로 트레이스 디펜스.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흔적 제거 방어. 공격을 막는 게 아니라 공격의 흔적 자체를 지워버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은 공격을 막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공격을 지워버린 겁니다. 연구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건 방어의 차원이 다르다고 말입니다. 1시간 뒤 한국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사이버 공격 시도 확인. 12분 만에 완전 차단 및 복구 완료. 피해 없음. 세계 언론이 다시 들끓었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죠. 한국 사이버 공격 12분 만에 격퇴. K 디펜스 실전에서도 증명됐다. 새로운 방어 개념, 제로 트레이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안도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건 경외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 수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게 떨렸죠. 이건 전쟁이 아니라 미래의 실험장입니다. 그날 저녁 미국과 유럽 각국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방어 기술 도입을 검토한다고 말이죠. 나토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12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나는 인간 한계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제 손이 키보드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미래의 모델이다.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진화였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목격하고 있는 게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이건 인류가 전쟁을 대하는 방식 자체의 변화였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사이 한국을 17번 더 분석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걸 발견했죠. 그들의 시스템은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2025년 2월 3일
오전 9시. 긴급 상황입니다. 연구소 전체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렸죠. 뜨거운 액체가 바닥에 쏟아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중앙통제실로 뛰어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세계 위성망에 동시 다발 공격이 감지됐습니다. 화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전 세계 통신 위성들이 동시에 마비되기 시작했죠. 미국, 유럽, 아시아 모든 대륙의 위성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공격 출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이건 국가 단위 공격입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세계 위성망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통신 마비, 금융 시스템 붕괴, 군사 지휘 체계 무력화.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90초. 아니, 이미 6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구소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모두가 소리쳤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전화벨 소리, 경보음. 50초. 유엔 긴급 대응센터가 비상 발동됐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긴급 연락을 주고받았죠. 40초.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숫자가 떨어지는 걸 봤죠.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세계가 멈추는 카운트다운. 30초.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핵심 네트워크까지 침투했습니다. 20초.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하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10초.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5초. 그때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붉은 경고가 사라졌죠. 대신 녹색 메시지가 떴습니다. 위성망 루프 오류 차단 완료. 출처 확인됩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고 있었죠. 제가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이 막았습니까? 네, K 디펜스 팀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 위성망의 오류를 차단했습니다. 화면엔 데이터가 흘렀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90초 만에 세계 위성망 전체를 점검하고 공격 루트를 찾아내고 차단했습니다. 그들은 자국만 지킨 게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계 전체를 지켰습니다. 1시간 뒤 세계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한국, 세계 위성망 붕괴 막아. K 디펜스, 인류를 구하다. 새로운 안보 질서의 시작. 저는 연구소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엔 햇살이 비쳤죠.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유엔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에게 공식 표창을 수여한다고 발표했죠.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엔 마지막 로그가 남아 있었습니다. K 디펜스 프로토콜 마이너스 미션 컴플리트.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두드렸죠. 긴급 성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부로 나는 한국을 작은 나라라 부르지 않겠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움을 끝낸 게 아니라 전쟁의 개념을 다시 쓴 것이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감동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건 경외였습니다. 한 나라가 인류를 구한 순간을 목격한 경외였죠.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국제안보대학의 강연장에 서 있었습니다. 300명의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죠. 호크 박사님, K 디펜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연장에 울렸습니다. 그들은 기술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믿는 마음으로 싸웠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죠. 한국은 방어 기술의 리더가 아닙니다. 평화를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죠. 책상 위엔 태극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코 공격하지 않는 나라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그들은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라 평화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세계 지도를 볼 때마다 한 이름부터 찾습니다. 제 손이 책상 위 지구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죠. 한반도 위에. 바로 대한민국입니다.